전 세계가 경악하고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오픈AI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시장에서 서울의 한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던 5명이 정확도 99.7%, 365일 무중단의 한국형 현장 AI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즉시 2천억 계약을 제시했고 포스코는 전 공장 글로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페이스북의 1조 2천억 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CNN 긴급 보도에서 이번엔 AI에서 제1 삼성이 탄생했다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지하실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던 5명이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도연, 독일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2019년 늦가을 서울의 한 반지하 사무실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죠. 창문 절반이 흙에 묻혀 있어 낮에도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야 했던 그 공간에서 저와 4명의 동료가 모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도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제가 독일에서 연구했던 산업용 AI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작업자들의 움직임과 판단을 그대로 학습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의 열정은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죠. 저는 독일 연구소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한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면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간신히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합판 2개를 이어 붙인 것뿐이었고 의자는 저마다 높이가 달랐죠. 한쪽 구석에는 전기포트 하나와 컵라면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의 최첨단 연구소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낡은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벽에 걸었습니다. 보드 위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죠. 현장, 사람, 고집.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천장에서는 윗집 발소리가 쿵쿵 울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도 서로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정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첫 달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반응이 돌아왔죠. 요즘 트렌드는 챗GPT 같은 AI 소프트웨어인데 왜 산업용 AI와 AI 칩을 만들려는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10분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죠.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5명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구겨진 셔츠, 다른 구두, 그리고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지하 사무실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형들, 우리 진짜 맞는 길 가는 거 맞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투자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 현장이 얼마나 절실한지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컵라면을 먹으며 다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힘이 났죠.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밤샘 코딩, 무료 데이터셋 활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개조, 직접 영업까지 말입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형광등을 하나 끄고 노트북 화면, 빛에 의존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우리의 첫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코드 한 줄 한 줄에 우리의 간절함이 녹아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만의 강점이 되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첫 번째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확도는 겨우 42%였지만 우리는 환호했죠.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가 남은 컵라면 국물을 데워 종이컵에 나눠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국물로 건배를 했죠.
42%를 위하여, 그리고 남은 58%를 위하여. 아침 해가 반지하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 우리는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오직 화면 속 숫자들과 씨름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포스코 계열 공장에서 우리 기술을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서로 껴안고 소리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데모를 위한 장비도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노트북 세대를 연결해서 간신히 시스템을 구동시켰죠. 발표 자료 대신 실제 작동하는 화면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론보다 결과로 말하자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죠. 공장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매기 어려웠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빌린 정장을 어색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구두가 맞지 않아 발 뒤꿈치에 밴드를 붙였죠. 택시비가 아까워 우리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노트북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동안에도 심장이 쿵쿵 뛰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듯했죠. 우리가 노트북을 꺼내자 한 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들이 뭘 보여준다는 거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화면에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장 데이터를 넣자 우리 시스템이 불량품을 하나둘 잡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정확도는 이제 70%를 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가까이 다가왔죠. 그는 안경을 벗고 다시 쓰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었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GPU가 과열되어 버린 것이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임원이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봤으니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이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70%가 시작이야. 한 달 후에는 90%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지하 사무실로 돌아와 우리는 즉시 시스템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처리 구조를 새로 짰죠. 매일 새벽까지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계속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갈수록 시스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확도도 80%를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막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들, 24시간 돌았어요. 멈추지 않고 돌았다고요. 우리는 모두 화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시스템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다시 그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죠. 시연이 시작되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도는 이제 92%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더 큰 도전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승리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작업자들은 무거운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죠. 용광로 앞의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기계 소음으로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사실에서 만난 한 작업자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철판을 눈으로 검사하고 있었죠. 한 시간에 수백 개, 하루에 수천 개를 봐야 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과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점심시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죠.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실수가 늘어난다고 말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정도라고 했죠.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 AI라는 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우리 팀은 현장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어떤 각도에서 제품을 보는지, 어떤 조명 조건에서 불량을 발견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죠. 막내는 카메라를 들고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수만 장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일일이 분류했죠. 밤이 되면 우리는 공장 구내식당 한쪽에 모여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퇴근한 후에도 우리는 남아서 분석을 계속했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시스템은 현장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조명 차이, 습도 변화에 따른 표면, 상태 변화까지 학습했죠. 작업자들도 조금씩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인 우리를 비웃었지만 매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더군요. 한 작업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각도를 몇 도만 바꿔도 스크래치가 더 잘 보인다는 것, 특정 시간대에는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것 등이었죠. 우리는 그 모든 경험적 지식을 알고리즘에 녹여냈습니다. 시스템의 정확도는 이제 95%를 넘어서고 있었죠. 어느 날 그 작업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눈이 좀 편해졌다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안정성이 남았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자고 제안했죠.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해 적었습니다. 180일 무중단 운영이라고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믿었죠. 우리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모든 변수를 고려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죠. 온도, 습도, 진동, 소음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알고리즘도 개발했죠.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고 엣지 컴퓨팅으로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테스트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날이 계속됐죠. 컵라면은 이제 주식이 되었고 공장 사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새벽에 지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도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3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것이죠. 정확도는 98.5%를 기록했고 현장 작업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분량을 잡아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했죠.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분량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작은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소주잔을 들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전 세계 공장을 바꿔놓자고 말이죠.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의 힘이었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녀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신문에서 봤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이 우리 같은 작은 팀에 왜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꺼낸 노트북을 보고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30여 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AI도 결국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죠.
그날부터 그녀는 우리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 사무실로 출근해서 우리와 함께 고민했죠. 그녀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끈기였죠. 시스템이 멈출 때마다 그녀는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놓친 작은 부분들이었죠. 메모리 관리, 캐시 최적화, 인터럽트 처리 같은 낮은 수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시스템은 한 달, 두 달, 석 달을 멈추지 않고 돌아갔죠.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말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찾아온 거네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 산업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죠. 우리 시스템에도 그 DNA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AI가 아니라 현장의 지혜가 녹아든 한국형 AI로 진화하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정확도 99.5%, 180일 무중단 운영을 기록한 것이죠. 축하 파티는 소박했습니다. 여전히 지하 사무실에서 여전히 컵라면을 먹으며 했죠.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멘토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은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전체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분위기는 차가웠죠.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임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초기 계약금 200억 원.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6개월 내에 정확도 99.9%, 1년간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했죠. 더 까다로운 조건은 성공 시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삼성 공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2천억 원까지 확대하겠지만 독점 공급 계약을 요구했죠. 회의실을 나와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죠. 일부는 지금까지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안전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주장했죠. 논의가 길어지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불을 끄고 각자 10분간 혼자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어둠 속에서 각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죠. 반지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길, 현장 작업자들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불을 켰을 때 모두의 눈빛이 같았습니다. 도전하자는 결의가 보였죠.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획을 긋는 순간만큼은 단호했죠. 계약 후 첫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삼성의 요구 사항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나노 단위의 결함까지 잡아내야 했고 초당 수만 개의 이미지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죠. 우리는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원리를 차용한 확률적 연산, 엣지 단에서의 분산 처리, 그리고 자가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했죠. 코드 한 줄을 수정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을 다시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죠. 2달째 되던 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시스템이 멈췄거든요. 원인을 찾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메모리 누수와 시스템 컨디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 시스템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달째.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확도 99.91%, 연속 가동 150일을 달성한 것이죠. 삼성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기색을 봤습니다. 한 임원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대단합니다.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 삼성 공장에 우리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인도, 미국까지 우리 기술이 퍼져나갔죠. 각 공장마다 특성이 달라 현지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현지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시스템을 조정했죠. 신기한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 현장 작업자들의 고민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시스템은 365일 무중단 운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약속대로 2천억 원 규모로 계약을 확대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였죠. 한 베트남 공장 관리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작업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썼더군요. 성공 축하 파티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이제는 지하를 벗어나 조금 더 나은 사무실로 이사했지만 우리는 일부러 그 지하 사무실 근처 식당에 모였죠. 컵라면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지만 테이블 한가운데는 상징적으로 컵라면 하나를 놓았습니다. 저는 건배사를 했죠. 우리가 시작한 곳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지 말자고 말입니다. 팀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작은 팀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제 AI 학회 참가 신청을 할 때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 같은 작은 팀이 주목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막내는 의자에서 뛰어올라 소리쳤고 다른 팀원들은 서로를 껴안았죠. 발표 준비는 전쟁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화려한 이론이나 복잡한 수식 대신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우리 지하 사무실 사진을 넣었죠. LA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무대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자 청중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반지하 사무실과 컵라면 사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웃음이 멈췄습니다. 실제 공장 현장의 모습, 충혈된 눈으로 일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여줬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했고, 이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말이죠. 99.9%의 정확도와 365일 무중단 운영 기록을 공개하자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구글 엔지니어가 물었죠. 어떻게 그런 안정성을 달성했는지 비결이 뭐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겸손하게 배웠고 그것을 기술로 구현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독일의 제조 기업, 일본의 로봇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인도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현장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철학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팀원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모두들 새벽임에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해냈다고, 세계가 우리를 인정했다고 말하자 화면 너머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그 작은 지하 사무실만 떠올랐죠.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의 힘이었죠. 학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성공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우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수치를 조작한다.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 플레이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죠. 일부 경쟁사들이 우리 고객사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높은 정확도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죠. 팀 분위기가 침울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공개 시연회를 열기로 한 것이죠.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죠. 같은 환경, 같은 데이터,
실시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사들도 자신들의 시스템을 가져와 비교하자고 제안했죠. 시연회 당일 공장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투자자, 경쟁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왔죠. 세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A, B, C라는 라벨만 표시되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A 시스템은 정확도 94%에서 정체되었고 B는 96%를 오르내렸죠. C 시스템은 꾸준히 99%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4시간의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가 공개되었죠. C가 우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확도 99.93%, 처리 속도 초당 15,000개 이미지, 지연 시간 0.003초를 기록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경쟁사 대표가 일어나 말했죠. 인정합니다. 공정한 승부였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한 작은 벤처의 이야기로 보도했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문의가 쇄도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떠들썩한 축하보다는 조용한 안도가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의심을 받을 때 드러나는 법이라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한다면 진실은 항상 우리 편이 될 거라고 믿었죠.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바로 지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는 날이죠. 그곳은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잠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습하고 여전히 어두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화이트보드 자리에는 다른 회사의 목표가 적혀 있었죠. 우리처럼 큰 꿈을 품고 시작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다고 말입니다. 막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작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실 한쪽 벽면에 우리의 역사를 전시했죠. 첫 번째 사진은 지하 사무실, 두 번째는 컵라면을 먹는 우리 모습, 세 번째는 첫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울을 걸었죠. 다음 주인공은 당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입니다. 직원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대기업처럼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체계는 갖춰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현장 순환 근무였죠. 모든 엔지니어는 1년에 한 달씩 실제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작업자들과 함께 교대 근무를 하며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왜 편한 사무실을 두고 공장에 가야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한 달 후 돌아온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경험하니 우리 기술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죠. 프로그램 코드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되었죠. 해외 지사를 설립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베트남 지사장은 한 달간 현지 공장에서 일했고 인도 지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결과 우리 시스템은 각 나라의 특성에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문화의 이해였죠. 포스코가 그룹 계열사 전 공장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이 생겼죠. 도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공장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체 프로세스가 있었고 작업자들의 저항도 있었죠.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을 했죠. 작업자들을 AI 운영 전문가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현장 지식에 AI 활용 능력을 더하는 것이었죠. 교육 첫날, 한 50대 작업자가 물었습니다. 나이 든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오히려 현장을 아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전문가는 여러분이니까요. 석 달의 교육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직접 AI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정 시간대의 조명 변화,
계절에 따른 습도 변화 같은 미묘한 패턴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놓친 부분들이었죠. 한 작업자는 자신만의 검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AI 협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자부심도 커졌죠. 포스코 전 공장 도입이 완료되었을 때 불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죠. 피로에서 오는 실수가 사라졌고 위험한 구역은 A가 먼저 감지했습니다. 한 안전관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사고 1년을 달성했다고.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일본 제철, 독일 티센크루프, 인도 타타스틸에서 벤치마킹을 왔죠. 우리는 기꺼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기술은 숨길 수 있어도 철학은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일본 임원이 물었습니다. 왜 경쟁사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위험과 비효율입니다. 함께 싸워야 할 적이죠. 10번째 계단을 올라서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인수 금액은 한화로 1조 2천억 원, 실리콘밸리로 팀 전체를 이전시키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페이스북 임원들은 자신만만했죠. 우리 기술을 페이스북 클라우드에 통합하면 전 세계 제조업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요.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한 명씩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함께라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만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제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한 것이죠. 답신 메일을 쓰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파트너로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다음 날 뜻밖에도 페이스북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히려 우리의 철학에 감명받았다고 했죠.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페이스북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지켰다는 자부심이었죠. 팀원들과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페이스북이 우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고 말이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음식이 된 그 컵라면이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마지막 계단을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팀이 이제 500명이 되었고 지하 사무실은 10층 건물이 되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죠. 새 사무실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녹슨 철제 스위치 하나인데 스타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처음 지하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전등 스위치였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보며 초심을 기억하길 바랐죠. 신입사원 교육 첫날,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지하에서 시작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고, 부족함이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가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자신들도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이 보이죠.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끈기 있게 도전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독일 함부르크의 한 조선소에서 우리 시스템을 시연했을 때였습니다. 그곳 엔지니어가 물었죠.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5개 팀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것이죠.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첫 해에 100개가 넘는 팀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6년 전 우리 모습이 겹쳐 보였죠. 열정만 있고 경험은 부족한, 하지만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선발된 팀들에게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이었죠. 첫 모임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그러니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이죠.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뭘 하고 싶으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컵라면 먹으면서 말이죠. 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실함이 나오지 않고 절실함 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말이죠. 최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산업과 해양 플랜트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죠.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AI를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죠. 지하실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 프로젝트는 위성 부품 검사 시스템이었죠. 나사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요구 조건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200도에서 영상 200도를 오가는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죠. 팀원들과 밤새 토론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래서 더 도전하고 싶었죠. 6개월의 개발 끝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첫 테스트에서 성공했을 때 나사 엔지니어들도 놀랐죠.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한국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사될 한국 달 탐사선에도 우리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만든 기술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 아래 땅도 봅니다. 아직도 수많은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배고픔이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반지하에서 시작해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이죠. 기술은 차가운 것 같지만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현장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갈 겁니다. 언젠가 전 세계 모든 공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반지하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동료로서 말이죠. 최근 한국에서의 6년은 제 인생을 바꿨고 우리 기술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 말이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